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정면승부 로봇아빠의 역습, 리뷰 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는 어느 주말 짱구와 신영만이 극장에서 로봇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고 신난 짱구와 신영만은 영화에 나온 로봇 합체를 따라하다 신영만이 그만 허리를 다쳐버리게 되죠. 그렇게 허리를 다쳐 일요일에 복미선과 약속했던 집안일들을 못하게 되자 할 일이 산더미인데 다쳤다며 무능한 신영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눈치가 보여 집에서 맘 편히 쉴 수도 없었던 신영만은 동네 공원에라도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아버지들이 이미 한가득 있었습니다. 어린 아버지들의 쉼터죠. 어느 집이나 아버지들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공원에 아줌마들이 나타나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담배마저 꼬투리를 잡아가며 아버지들은 무기력하게 공원에서마저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신영만도 무기력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길에서 마주친 여성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하다가 무료 마사지에 당첨되었다며 마사지를 받게 됩니다. 신영만 씨, 이제 일어나세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뛰어가는데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보며 경계하는 가족들. 그제서야 거울을 보고는 자신이 로봇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멘붕이 온 신영만과 그저 좋아하는 짱구, 그리고 그런 신영만을 경계하는 복미선. 우선은 마사지샵이 있던 장소로 향하지만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건물. 복미선은 경찰서도 찾아가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허무맹랑한 말에 그저 문제투성이 경찰 한 명을 붙여주고, 한편 신영만은 자신의 모습에 모든 의욕을 잃게 되는데 그런 신영만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짱구. 덕분에 신영만은 힘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어버리고 애써 괜찮은 표정을 지으며 흰둥이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지만 다 떠난 후 울고 싶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는 몸뚱아리를 한탄하며 안약이라도 부어봅니다. 장면은 바뀌고 엄마와 함께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을 가는 아이들, 그리고 뒤에서 몰래 따라가고 있는 신영만. 그곳에서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아이들을 모두 구하게 되는 신영만. 복미선 또한 신영만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운을 낸 신영만은 집에서의 생활과 회사에서의 생활을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수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로봇이라는 괴리감은 쉽게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짱구 앞에 다시 나타난 마사지 누나. 짱구는 알아보지 못하고 코수염을 선물 받습니다. 그렇게 코수염을 아빠에게 선물하는 짱구. 코수염을 장착하자 신영만은 갑자기 가부장적인 태도와 함께 굉장히 난폭해져 버리고 다음날 공원에서 무시를 받던 아버지들에게 연설을 하며 아빠들이여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빠 최고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아빠 최고 동맹은 집안에서 억눌렸던 수많은 아빠들이 동참하게 되고 떡잎마을을 장악해버리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경찰은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변한 건 코수염 때문이란 걸 알고 있던 짱구는 친구들과 함께 코수염을 떼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로봇 신영만은 고장이 나버리게 되는데 갑자기 황고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로봇 신영만을 박살내고 차에 실어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짱구는 차에 탑승하여 따라가게 되는데 기름이 흘러나오며 움직임이 하나 없는 로봇 신영만. 도착한 곳은 고철을 녹이는 용광로였고 짱구는 부랴부랴 로봇 신영만의 머리만을 챙겨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출한 짱구에게는 소름 돋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지나가는 로봇 청소기에 로봇 신영만의 머리를 장착하여 로봇 신영만도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인간의 모습인 신영만과 마주하게 된 로봇 신영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로봇 신영만은 여기서 자신이 가짜라는 확신을 가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무섭습니다. 부정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기 싫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있어야 하는 가치를 자꾸 강조하며 짱구에게 자신이 아빠이기를 어필합니다. 또 짱구는 그런 자신 또한 아빠로 인정해주며 로봇 아빠는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짱구 너! 하늘도 날 수 있고 로켓 주먹도 발사할 수 있고. 그렇게 장면은 바뀌며 로봇 아빠는 몸을 되찾고 시청에 있는 황고집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여보?
두 팔 벌려 사랑하는 아내를 마주할 준비를 하지만 그녀는 애달프게도 나를 지나 인간 신형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기뻐하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자신은 무엇인가 깊은 고뇌에 빠진 로봇 신형만. 사실 짱구와 달리 복미선은 일관적으로 로봇 신형만을 신형만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유치원에서의 견학 당시 짱구와 아이들을 구해준 따뜻한 마음, 신형만 없이 가정을 유지해야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로봇 신형만이 가족들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었기에 지금까지 곁에 두고 생활하기는 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경찰과 자주 만나 인간 신형만을 찾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로봇 신형만을 남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장면은 넘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심란한 가족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경찰서장 나허세. 로봇 아빠를 총으로 쏴버리고 짱구네 가족을 모두 납치하게 되는데 한 고집 로봇을 조종하는 배우의 인물은 사실 나허세였습니다. 저는 이 나허세라는 인물이 로봇 아빠가 어른 제국에게 평가가 밀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악역의 부재. 어른 제국에서의 켄은 본인의 신념 또한 확실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로봇 아빠에서의 나허세는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작 계획에 실패하였을 때 본인이 들키지 않고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행동을 벌이는 이유는 본인이 집에서 가족에게 무시받는 힘없는 아버지라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저 떼쓰는 어린이 같은 캐릭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저 너무 아쉽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장면은 바뀌고 기억이 모두 지워진 채로 짱구를 고문하는 로봇 신형만. 짱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피망을 먹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피망을 먹기 시작하는 짱구. 로봇 신형만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며 마구잡이로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망을 다 먹어치운 짱구의 한마디. 잘 먹었습니다. 결국 로봇 아빠는 짱구의 외침 덕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장면은 로봇 아빠는 과연 인간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하였습니다. 로봇의 데이터를 지웠지만 짱구의 외침에 돌아오는 로봇 신형만을 보여주며 로봇이지만 확실하게 인격체를 갖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복제품일지는 모르지만 로봇 신형만이 신형만과 실질적으로 다를 게 무엇인가? 로봇과 우리의 다른 점은 분명하게도 인격체와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 아빠는 몸이 로봇이고 기억이 복제품일지라도 인격체와 생각, 그리고 사랑의 감정까지 모두 느끼고 있으며 온전히 인간 신형만이 없는 동안 짱구네 가족과 쌓아올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한 번 더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인가? 라고. 장면은 한 번 더 넘어가서 치열했던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로봇 신형만은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인간 신형만에게 팔씨름 대결을 신청합니다. 이 대결은 로봇 신형만 자신이 끌어안고 있던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것처럼 흔쾌히 승부를 받아들이는 인간 신형만, 그리고 그 둘을 모두 응원하는 짱구. 이 장면은 모든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로봇 아빠는 짱구의 시선, 즉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는 어린 시절 보던 슈퍼맨 같은 아빠에 대한 환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미선의 응원을 들은 로봇 신형만은 자신의 답을 찾는 듯이 멍을 때리며 인간 신형만에게 패배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깨달은 정답을 짱구에게 알려줍니다. 짱구야, 어때? 네 아빠 진짜 강하지? 미안하다. 난 아무래도 네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짱구. 큰 사람이 될게요. 아까 그 초대형 로봇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성숙해진 짱구는 앞서 말했듯이 슈퍼맨 같은 아빠, 거기에 빗댄 로봇 아빠에 대한 환상은 그만 보내주고 현실의 고단한 아버지와의 삶을 직시하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난 후 엔딩 크레딧에서는 로봇 신형만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을 인간 신형만과 다시 나누며 끝이 나게 됩니다. 로봇 신형만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걸 다 직접 해주던 완벽한 로봇 신형만은 달리 혼자 다 하기 버거운 인간 신형만을 가족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점 집안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힘든 우리 아버지들, 우리 모두 함께 도와주며 이끌어가는 게 진정한 가정이라는 것을, 그런 교훈 아니었을까요? 극장판 22기 내 멋대로 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